이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럽다. 깊이 있는 사고력에 해당하는 심화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3 학생 여러분. 말이 시작부터 꼬이네. 자, 오늘은 말이죠. 그 킬러 문제 잡는 킬러 문제를 잡자라는 컨텐츠. 점점 이름이 살짝 바뀌고 있죠. 킬러를 잡자. 킬러 문항을 잡아보자. 제목을 뭐라고 했지? 한번 다시 볼까? 킬러 문항을 잡아라 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또 붙일 건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제가 어느 학교, 중학교 3학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죠? 중3 문제. 자, 2019학년도 기출된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라고 하는 대치동에 있는 휘문중학교 시험지입니다. 휘문중학교 시험지. 자, 그래서 제가 이 시험지를 최근에는 어제 오늘은 좀 고민을 하면서 시험 불안증이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시험 불안증을 없애주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잖아요. 학생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몫이거든. 이 아이가 어떻게 불안증을 고칠지. 그래서 선생님의 몫이긴 한데, 시험 볼 때의 상황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시험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잡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휘문중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거는 시험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냥 한 방에 훅 가겠어. 한 방에 훅 가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문제들이 이렇지 않은데, 제가 이 문제를 전부를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이 19번까지 19문제인데, 이게 문제 하나하나가, 이 중에 몇 개는 뭐 문제집에 많이 나온 그런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자, 문제집에 보통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2번도 많이 나온 문제 아니야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얘도 문제집에 있는 유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는 모양이 많이 나와. 그리고 요놈 인수분해 하는 거는 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요거도 완전 제곱인데 문자가 두 개나 있으면서 최대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요거 어림한 문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약수의 개수 찾는 거, 이거는 뭐 한 단계 더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또 이게 미만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많이 본 문제들이고, 자, 요거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이한 문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어림한 자리의 값이 1의 자리 숫자를 이제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리수의 보통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해서 정수 부분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수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1의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1의 자리라는 표현이 생소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통 문제랑 평이의 본 뜻은 정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인데 1의 자리라고 하니까 또 이 시험 불안증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안감을 주죠. 이게 뭔가. 그래서 이거는 평이한 문제로 뽑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런 문제도 보통 어딥니까? 어떤 좀 어려운 문제집에 나오죠. 책 이름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광고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요런 문제들이 있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해 공식에 맞는 과정에 숫자 쓰는 건데, 이것은 아주 평이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인수분해를 이용해라. 이제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평이한 문제로 봐야 돼요. 문제집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한 학생들은 다 알아. 이거는 방정식에 활용해서 공부한 학생들은 다 알아. 이 정도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야, 이 19개 중에 11개가 평이한 문제인데, 자, 나머지는 그러면 다 어렵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이게 문제의 본질을 알면 선생님이 지금 표현을 수학적이면서도 말이죠. 수학적이면서도 다르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색다르게. 그래서 그냥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내용을 모르고 문제만 푸는 그런 공부를 한 친구들은 편협하게 문제집 위주로 풀었던 학생들은 좀 생소하게 이렇게 얘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말이죠. 보통 어떤 수의 제곱근을 묻는데 아니면 그 어떤 수를 복잡하게 만들고 제곱근을 찾아라 그러는데 얘는 거꾸로 물었어요. 거꾸로. 이 문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 질문을 거꾸로 하는 거. 이거 상당히 그 문제 만드는 방법으로는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제곱근으로 갖는 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근으로 갖는 수는 그러면 야 이거 문제만 푼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 이 얘기거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평상시 공부했던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지.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해봐라 그리고 막 어려운 문제 디립다 풀어보면 막 이렇게 막 루트 뭐 121,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2,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이것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근을 구하여라. 뭐 이따위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는 그런 문제에 비해서 완전 참신하고 수학적이면서도 정말, 이 창의적인 질문이다. 창의적인 질문이다. 그 발명교실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꾸어서 생각해봐라. 질문을 반대로 한 거야, 지금.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1을 제곱근으로 갖는 수를 골라봐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 되느냐, 이 얘기거든. 근데 두 번째 문제 갔어. 이 또 장난이 아닌 거야, 장난이. 선생님이 문제의 유형은 문제집에 없는, 여태까지 학생들이 다뤄보지 못한 그런 문제의 유형을 던지면서, 내용은 아주 참신하고 작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는데 뜻을 알아야 돼. 우리는 보통 문제집 같은 데서 이걸 보면 다음 중에서 무리수를 골라라, 유리수를 골라라, 무슨 뭐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골라와라. 이따위 문제들이 흔해 빠진 문제들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두 수 사이에 들어가는 수가 몇 개인지 찾아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이너스 2와 뭐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무리수를 가지고 있잖아. 무리수를. 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2점 얼마, 얘는 2점 얼마니까 2점 얼마 사이인데 즉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점 얼마보다는 작은 수들을 찾으라는 건데 이게 이 문제를 봤을 때 공부를 약간 좀 하는 친구들은 어휴 이거 어떻게 찾냐? 야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걸리면 어떡하지?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못하겠지. 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요 정도의 고민은 하게 될까? 여기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거는 어떻게 찾을까? 근데 선생님이 여기 보기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거는 거의 없게 해놨어요. 포인트 하나는 있어, 포인트 하나는. 자, 얘는 일단 마이너스 3점 얼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이에요. 얘는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 얘는 지금 2.5예요, 2.5. 얘가 문제야, 얘가. 얘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얘가 근사값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루트 7의 근사값이 2점 얼마 되는지, 어림한 값이라고 하죠, 요즘은. 루트 5를 어림한 값이 2점 뭔데 그 뒤에 한 자리만 알아도 이게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텐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놈은 요 놈은 0점 얼마인 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 2점 얼마니까. 얘도 2점 얼마니까 얘도 들어가요. 얘도 사이에 들어가요. 이거 두 개야. 얘는 이게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 루트 9점 얼마란 말이야. 이거 9보다 작은 수잖아. 9.5란 말이야. 루트 9가 3이고 마이너스 9가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아닌 거죠. 자, 이거 두 개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럼 이 근사값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제곱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와 루트 2.1 누가 더 크냐 따지면은 우리가 루트 2.1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얘를 제곱해 보면 2가 되고요. 얘를 제곱해 보면 2.1이 되잖아. 2.1이 더 큰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얘도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게 제곱을 한다는 거지. 그치?
얘는 6.25가 돼요. 제곱 안에,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제곱을 해봐도 된다는 얘기야. 루트 6.25는 루트 5보다 크잖아요. 그죠? 얘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런데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훅 가는 거야. 훅 가는 거. 근데 보통은 제가 시험 볼 때 그 뭐라 그럽니까? 시험 불안증이 있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이 중에 제일 만만한 걸 먼저 골라봐라 그래요. 만만한 걸 골라봐라. 이게 근데 만만한 게 없어 지금. 이런 거는 그냥 뭐 센수학이니 뭐니 이런 뭐 큰에 빠진 문제집들 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력과 창의력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개념에 충실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이런 데서 한 방에 훅 가는. 지금 여기 개념에 충실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바로 그 한 방이죠. 그런데 2번에 가서 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제 훅 가는 거죠. 자,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3번 같은 문제 만나면 또 이게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식을 잊어버려. 근데 이 문제는 잊어버린 걸 끄집어내는 거야 또. 야, 너 중학교 2학년 때 달문 배웠지. 그거 가지고 해야 돼 이거는. 닮음을 모르면 할 수 없는 문제, 닮은 도용이 되었으니까, 그죠? 자, 이 문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만만한 게 여기 4번까지 간 거예요, 4번까지. 자, 근데 여기서 킬러 문제를 찾자고 하니까 이게 보통 학교 학생들한테는 여기 짝대기 그어놓지 않은 게 거의 다 킬러예요. 1, 2번을 제외하고는 3번도 킬러 문제고요. 여기 5번도 약간 킬러성이 있어. 왜냐하면 여기 보통은 이하다 그러면 이하일 때와 미만일 때 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 선생님이 미만이라고 적어놔 버렸거든. 미만인 문제. 그래서 이것도 약간 킬러 문제 속에 속해요. 그리고 여기도 A, B의 값이 움직이잖아. 그랑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이 움직이는 값을 학생들한테 고통을 주거든요. 자, 이 10번은 식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그래서 이것을 공통근을 찾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공통근을 찾으라고 고등학교 문제 낸 거 아니야 이거? 고등학교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이제 접근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인수분해가 돼. 이 두 번째 식이 첫 번째 식인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A가 쪼개지는데 10이 되는 방법은 2, 5, 10인데 여기가 2랑 5면 그 차가 3이잖아요. 3A가 나와야 되는데 2A가 나온 걸로 봐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하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 되면 근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근을 집어넣고서 A와 B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킬러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한 학생이 풀면 여기서 완전히 망합니다. 망해요. 왜냐하면 공통근을 가지려면 최고차항을 소거해라 그러는데 최고차항을 소거하고 나온 식이 분수식이야. 분수식. 그래서 저는 이걸 풀면서 혹시 정수근을 갖나 그랬어요. 정수근을 가지면 뭔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정수근이 아니야. 그러면 중학생들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하고 두 번째 식을 봤더니 이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문제로 판정을 내릴 수가 있죠. 중3 학생이 할 수 있는 문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돼요. 강남에 있는 학교 시험 문제라고 해서 선행한 친구들이 도움이 되게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연립방정식 문제. 요거는 중학교 2학년 거긴 한데, 야, 요거도 보통 잊어버린 애들한테는 킬러죠. 이거 갑자기 이거 하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식을 세우면 2차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 문제가 된 건데, 이거 연립방정식을 잃어버렸으면 이것도 맛이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킬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만만한 문제가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이 12번은 말이죠. 내가 여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풀고 있는 게 아니지, 지금. 여기는 문제를 12번도 이거는 그 학생들이 보면은 그냥 맛이 확 가는 거죠. 이런 문제 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이런 문제. 일반 문제집에서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수를 소인수분해하란 얘기거든. 이 수를 지금. 이 수를 소인수분해해서 숫자를 꺼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꺼내라는 얘기구나. 이 첫 단계에 넘어갈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얘를 꺼내봐야 되겠네. 할 수 있는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 얘네들은 다 미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꺼내봐야 돼. 지금 얘를 꺼내봐야 돼. 근데 얘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 야, 1183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인수 분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한 친구들 얘가 있잖아요. 7의 배수예요. 7의 배수. 7의 배수 찾는 법을 아냐고. 모르지. 7로 나눠야 돼. 그러면 이 끝자리에 3이 나오는 게 7, 9, 63이잖아요. 그죠? 7, 9, 63. 얘는 9의 배수는 아니야. 생으로 끝자리가 7이거나 17이거나 27이거나 37이거나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끝자리가 3이 나오는 거는 7이 있으니까 이게 17로 나누어지는지 27로 나누어지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뭐 하나는 얻어 걸려야지. 그래야지 얘가 루트 바깥으로 나올 테니까. 근데 7의 배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7의 배수. 자, 7의 배수는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굵어졌지?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자, 이 7의 배수. 이 끝에 한 자리를 잘라버리면은 끝에 한 자리를 잘라가지고 요 수를 2배 합니다. 2배 해서 요리 와서 빼요. 요 수를 2배 해서 빼면 112가 돼. 그 112도 7의 배수예요. 근데 우리가 112가 7의 배수인지 모르겠지? 또 여기 1의 자리 한 자리를 잘라내고서 여기 2를 2배 해서 4를 이렇게 뺍니다. 그럼 7이 돼요. 그럼 이 수는 7의 배수인 거야. 7의 배수. 그래서 1183을 7로 나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죠. 7, 1은 7. 그리고 여긴 뭐 됩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 4가 되나요? 그죠? 48. 그러면 7, 7에 49니까 6, 7에 42. 6, 7에 42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긴 뭐 남나요? 63이 남네요. 63. 그죠? 그러면 7, 9, 63이잖아. 7, 9, 63. 그래서 이게 나누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183이 7 곱하기 169인데 169가 또 13의 제곱인 거죠.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알아. 그래서 이거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야. 13. 자, 아까 여기 7, 9, 63에서 3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13이나 이걸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 끝자리가 9인데 얘는 3을 제곱해서 나온 거거든. 거기다가 또 이 13이 소수예요. 그래서 이 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이 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시간을 완전히 잡아먹는 거예요. 완전 힘든 거죠, 이게. 완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얘가 간단히 나눠봤더니 금방 알겠죠? 13 루트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와 C는 이 C는 또 40하고 요 사이에 있는 거네. 와, 이게 힘든 숫자네요. 그죠? 힘든 숫자예요. 자, A는 어디 봅시다. 20하고 40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얘가 13 루트 7이기 때문에 여기에 7이 나와야 돼. 루트 7이 나와야 돼. 이 A가.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또 나와야 돼. 20 루트 안에 7이 나오면 7 곱하기 어떤 제곱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4, 7에 28. 그 7 곱하기 어떤 제곱수 9, 7, 9, 63. 여기 7, 9, 63. 여기는 63이 돼야 되고 여기는 4, 7에 28이 돼야 되는 거네요. 자, 이거 감각적으로 풀 수밖에 없겠어. 그래야지 이게 빨리 답이 나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여기는 A는 28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28이 돼서 4, 7에 28에서 2가 나오면 여기 8 루트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해야 돼. 요거는 지금 얼마냐 하면 21 루트 7이 되잖아요. 그죠? 21 루트 7. 21 루트 7인데 여기에서 3을 꺼내가지고 3 곱하기 7로 생각해서 3을 꺼내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3, 7에 3, 9, 7, 9, 63이 돼서 C는 63이 되면서 다시 여기서 이 두 수의 매치가 떨어지는 거지. 3으로 나눠서 7이 남았기 때문에 이 B는 7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부한 친구들은 이 선생님 뭔 소리 하나 지금 그럴 거야 아마. B는 7이고 A는 28, C는 63,
이렇게 ABC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이거를 학생들이 푼다? 야,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거 애들이 이 모든 단계가 지금 함정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그 학생들이 가기 힘든 고난의 길을 만들어 놨어 지금. 일단 여기 소인수 부채 분해 자체가 소인수 분해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인데다가 요 범위 안에서 이 루트 7이 생기도록 만드는 7의 배수 중에서 제곱수들을 가지고 요 사이에 수가 들어가게 만드는 그나마 저는 하면서 이게 요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생긴 놈은 여기 들어가겠구나. 여기 지금 똑같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찾아버렸단 말이야. 하나하나 찾다 보면 이거 알고 풀지 못하면은 이 문제 해결법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죠. 응? 찾아내지 못해요. 이런 문제는 선행하고의 관계가 아니야. 선행하고의 문제가. 정말 선생님이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많이 해서 낸 건데 조금 많이 어렵긴 해요. 자, 많이 어렵긴 한데 강남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 많이 불안하죠.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은 100점 맞는 애들이 만약에 한 학교에 10명만 돼버리면 거기 있는 애들은 특목고 갈 때 내신에 완전 불안해지거든. 완전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이렇게 흩어뜨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겠지. 야, 그런데 선행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지를 보면은. 야,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강남에서 수업할 때도 그랬고, 뭐, 일산이나 이런 데 있을 때도 그랬고, 거의 문제 수준이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금 희문중학교만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도 강남에 있는 문제들 다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볼 때도,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거든, 지금. 아마 2020년하고 2021년, 작년 문제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코로나였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평상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정말 여기 박스 안 친 게 킬러 문제인 거예요. 박스 안 친 게 킬러 문제. 여기 킬러 문제 벗어날 수 있겠어? 이 파일을 제가 그 구글 클래스에다가 3학년한테 올려놓겠습니다. 심화 문제를. 이걸 올려놓고서 내가 질문을 받을까 해요. 질문을 받을까. 이 13번도 어디서 본 사람 있어요, 이거? 이런 문제? 이 중학교 그냥 보통 평이한 문제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해야 되고 여기 A, B가 지금 두 개나 범위가 나오거든. 상당히 요 안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이 안에는 뭘로 인수분해만 되면 돼요. 얘도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방식이 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사람 요거를 A, B를 안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그런 문제 간혹 가다 있거든. 요걸 안으로 제곱해서 집어넣는 문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A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A는 지금 음수고요. A는 음수고요. B는 양수예요. 그러면 이 AB의 곱이 음수란 얘기야. 얘를 제곱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이놈을 마이너스 AB라고 해서 이놈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돼. 얘가 음수라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거든. 만약에 안에 있었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여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낸다고? 이런 걸 선생님이 생각해서 낸다고? 자, 이거는 안에 있는 놈을 완전 제곱꼴로 해서 끄집어내든 얘를 집어넣으려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이걸 눈치챘다면 여기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 근데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 놈을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없애고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아마도 여기 그런 답들이 있단 말이지. 이놈이 아마 여기 부호를 못 바꿨을 때 나온 답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여기를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어차피 제곱이니까 통분해서 밑에 있는 A, B를 끄집어내서 마이너스를 불 붙여주면 됩니다. 그놈하고 얘하고 없어지는 거거든. 거기 통분해서 A, B에 이렇게 제곱이 있는 놈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가지고 여기 없어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를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고등학교 과정 선행해봤자 소용없다. 선행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거죠. 예.
이건 선행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 4번은 보통 문제집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합차의 공식으로 짝지어서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또 요거를 숫자를 흩어뜨려 놨어요. 흩어뜨려 놨어. 요건 2차이고 요건 지금 얼마 차이지? 요거 2차이네. 요거 2차이네. 숫자를 막 흩어뜨려 놨어. 그래도 다행이다. 얘네들을 막 이렇게 섞어놨으면은 또 짝짓는데도 힘들었을 텐데. 자, 요거 차이는 얼마인가요? 플러스 2 차이네요. 요 놈도 플러스 2, 요 놈도 플러스 2. 그죠? 요렇게 짝지어서 합차의 공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쪼개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나와요. 약분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이 여기 숫자까지 흐트러뜨려 놨으면 이거는 뭐 힘들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는 좀 선생님이 그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짝짓기 쉽게 만들어 놨어. 짝짓기 쉽게 만들어 놨어. 교묘하면서도 치밀하게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행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완전히 이렇게 각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15번은 이 선 그어 놓은 문제 말이죠. 선 그어 놓은 문제, 빨간 선 그어 놓았던 문제들은 그나마 쉬운 문제예요. 공부를 적당히 한 7, 80점 맞으면서 한 친구들은 손대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뜻으로 낸 거예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죠? 자, 여기는 어림한 값이라고 했지만 1의 자리 숫자가 정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왜냐면 여기 얘를 루트 안에 집어넣어 보면요. 4, 16, 16이면 16 곱하기 36, 18, 48. 36, 18, 3일은 3, 48. 48은 뭐냐 하면 77에 49. 얘는 66에 36과 루트 48은 루트 36과 77에 49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하고 7 사이에 있는 수란 말이야. 6점 얼마란 얘기잖아. 그지? 그냥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맞히라고 얘를 준 것 같아요. 대신에 그래도 그냥 준 건 아니야. 여기 정수 부분 흔하게 써 있는데 여기는 1의 자리라 써놨잖아. 근데 1의 자리나 정수 부분이랑 똑같지. 자, 그래서 6점 얼마에서 2를 빼니까 4점 얼마가 되고 6점 얼마에서 2를 빼니까 4점 얼마 되고 그놈의 1의 자리는 4가 된 거죠. 그래서 A는 4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4를 여기다 집어넣고 자, 이것을 식으로 고친 다음에 하라 그랬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그러면 얘를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그죠? A가 4점 얼마니까 얘는 음수고 A가 4니까 얘는 음수고 4, 2, 8 얘도 음수네요.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찾으란 얘기예요. 근데 서술형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서 서술형 처리를 한 거지 이게 지금.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말이죠. 요 부분은 구하면 되는 거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정수 부분하고 헷갈리는 1의 자리 숫자라고 해놓은 거 요것만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면 얘는 이제 평이한 문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제가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고 여기에서 킬러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학생마다 다르게 이 문제가 워낙 깊이 있어서 학생마다 이게 뭐가 킬러 문제인지 달라. 전혀 달라. 공부를 어떤 사람은 여기 소인수 분해가 안 돼가지고 시험을 망쳤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저놈이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망쳤을 수도 있고 말이죠. 여기 10번도 완전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고 이거는 있잖아요. 고등학교 과정 선행한 것보다 심화를 하지 않았으면은 근데 요즘 강남의 추세는 심화도 하고 선행도 하는 거야. 교과 과정 배워야지 심화해야지 선행해야지.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심화를 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더 필요하죠. 그죠? 선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내야 돼. 이런 거 이 중에서 한 3, 4개만 골라서 유형 변형시켜가지고 내면 이 시골의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선행 못할 거예요. 아마 선행 못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대치동에 있는 휘문중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서 제가 맨날 영상 위에 이렇게 적어 놓는 깊이 있는 심화 문제가 선행학습보다 중요합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심화 과정이 필수다. 개념이 강하면 사고가 자유롭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껴. 이거 다 하면서 선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거기 애들은. 그러면 특목고 못 가는 거지. 지방 애들이 내신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럼 선행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내신 성적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선행을 해야 된다. 무슨 수학적인 감각을 키워야 돼요. 되도 않게 학원들에서 주장하는 걸 섞어 넘어가지고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질문해서 그 학생인지 카톡에 친구였는데 친구를 해제해버렸더라고. 되게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경시 문제에서 반도 못 푸는 친구한테 경시하자고 학원에서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경시 문제 기출 문제를 3분의 1도 못 풀어. 3분의 1도 못 푸는데 뭔 경시를 하라고 부추겨가지고 학생 수강료를 뜯어먹고 앉아있냐고. 이거는 학원에서 시켰다고 가정하고 내가 하는 거야. 엄마가 시켰을 수도 있어. 엄마가. 근데 보통은 학원에서 뭐 경시하자고 뭐 하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경시를 하면은 어디 시합에 나가면 기출문제를 풀어서 반 이상은 풀어야지. 경시 같으면은. 강남 아이들은 참 힘들겠다. 이런 문제 풀려면. 정말 선생님이 주옥같이 정리를 해서 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썸네일 뽑아야지. 자, 오늘은 말이죠. 강남 대치동에 있는 휘문중학교 시험지를 가지고 킬러 문제를 잡아보자. 이걸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휘문중학교 2019학년도 기출문제 킬러 문제를 잡아보자.